마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림프를 푸는 건데, 림프라는 네네. 게 우리가 몸에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네. 나쁜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나쁜 것들을 비워주는 게 림프 마사지인 거고, 경락 네. 마사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쓰잖아요. 근육을 네네. 쓰면 몸에도 근육이 있듯이 얼굴에도 다 근육이 있잖아요. 뭐, 이 네네. 입가 주변 근육이라든가 광대 근육, 눈 근육 이런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인상이 변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게 경락 마사지인 거고, 그다음에 혈자를 잡아주는 거고, 림프 마사지는 이제 그렇게 차이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어떤 거를, 네, 림프 마사지를 사실 뭐 지난주에 신디 스폰서님이 림프 마사지를 얘기하셔가지고 뭐 음, 부으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다고 하셔서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림프 마사지를 원하셔서 이제 준비는 하기는 했거든요. 네, 네. 네네네. 쑥스럽지만. 근데 다들 들어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아, 네.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이제 시작해 주시면은 나중에 공유도 네. 할게요. 근데 이게 같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안을 다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럼 같이 그런가요? 할게요. 근데 림프가 네. 그 림프 마사지를 잘못 건드리면 붓기도 하지만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어서 세안이 안 되신 상태에서 림프 마사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알러지처럼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네. 보통 저희 림프가 제일 크게 얼굴에서 림프가 제일 큰 데가 이 귀 뒤쪽이에요. 여기 귀 뒤 이렇게 만져보시면 귀 밑쪽에 여기인데 림프는 세게 만지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피부 바로 밑에 되게 얇게 있는 조직이라 얘를 세게 만지게 되면 오히려 더 붓거든요. 그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손등이 피부가 이렇게 살짝 밀리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터치가 된다 안 된다 할 정도의 그런 터치 정도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마사지 받을 때 막 이렇게 세게 받으시잖아요. 림프는 그렇게 만지시면 붓기 때문에 그건 안 되시고, 제일 먼저 제일 큰 데가 여기 귀에서 그 내려가는 곳이 이 귀에서 이 목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 쇄골까지 가서 여기 이제 여기 승모까지 가서 쇄골로 와서 여기 쇄골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뼈 만져지시죠? 끝부분.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기를 먼저 비워주셔야 얼굴 림프 마사지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버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면은 제가 셀프는 거의 잘 안 해봤는데 여기 지금 귀 뒤에 보면 여기 귀 바로 밑에 부분 움푹 약간 들어가신 부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턱선이 내가 이렇게 목을 돌렸을 때 보면 여기 큰 근육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 바로 뒷부분이 림프거든요. 여기 바로 뒷부분. 내가 목을 이렇게 딱 돌렸을 때 여기 근육 보이시죠? 목 근육. 쇄골까지 내려가는 근육. 보이세요? 그 바로 뒷부분이 림프예요. 그러면 그 네. 림프를 살짝 대신 상태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세요. 뭐 쇄골 있는 데까지 쓸어 내려서 내 옆에 승모까지 쭉 따라간 다음에 다시 쇄골 앞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버려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 세게 말고 천천히 내려가서 쇄골 밑까지 오셔서 어깨 승모로 갔다가 쇄골 밑으로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버려주시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천천히 따라 내려가서 이렇게 어깨 쪽으로 쭉 가셨다가 쇄골로 와서 버려주시고 제일 큰 데는 여기를 잘 버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버려야 우리가 그 턱이 왜 나이 드시면 이렇게 늘어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술구처럼 이렇게 살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여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내려서 살짝. 다음엔 얼굴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를
쓰레기통을 비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을. 그 다음에 이제 턱선. 턱 끝에, 턱 바로 밑에. 이렇게 턱 바로 밑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귀 쪽으로 쭉 살짝 밀어주실게요. 살살 해서 이렇게 밀어주실게요. 귀 아까 림프 있는 데까지 가시면 되세요. 귀 밑까지 다시 한번 쭉 따라서 귀 밑까지. 보통 한 5번에서 10번 사이 정도 한 동작을 해주시면 가장 좋아요.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림프는 살짝. 그래서 쭉 밀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5번 가시고. 다음엔 턱 바로 앞에 턱 끝선에서 아까 턱선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턱뼈 여기 지금 뼈 만져지는 거 바로 위에 부분을 지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턱 끝에서 쭉 따라 올라가셔가지고 귀까지. 다시 오셔서 다시 쭉 올라가시고 다시 오셔서 천천히 쭉 다시 쭉 모든 동작은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거를 매일 한 2주 정도 해주시면 얼굴 선, 얼굴 피부, 얼굴 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해주시면 되시고 쭉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입꼬리 옆에서 마찬가지로 귀까지.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 리프팅은 이게 림프가 다 풀리고 나시면 리프팅은 자연적으로 되거든요. 쭉 올라가 주시고 한 번만 더 갈게요. 쭉. 이번에 인중에서 시작할게요. 코 인중에서 광대를 지나서 쭉. 인중에서 광대선 지나서 쭉. 끝까지. 다시 한번. 이번엔 코 볼 끝에서 이번에는 눈가 옆에 우리 여기 뭐라 그러더라? 콧볼에서 쭉 해서 눈가 옆에까지 콧볼에서 지나서 눈가 옆에까지. 그 하실 때는 조금 뭐 오일이나 아니면 크림이나 로션에서 낫겠네. 그거를 조금 충분히 하셔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번에는 코 옆에서 쭉.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냥 지나간다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눈 밑은 굉장히 더 얇아서 지금 하신 세기보다는 더 그냥 더 약하게 그냥 대고서 지나간다만 생각하시고 살짝
눈가 쪽은 오히려 세게 하시면 주름이 더 많이 생기세요. 눈가 밑으로 해서 눈 옆에까지. 이번엔 눈썹. 눈썹하고 눈썹 밑과 눈썹 위 근육 있잖아요. 고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까 눈가까지. 끝까지 갈게요. 이마 갈게요. 이마를 쓸어서 쭉 끝까지. 이마를 쓸어서 쭉 눈가 옆에 끝까지. 다시 한번 쓸어서 쭉. 지금 우리가 얼굴에 있는 림프 쓰레기를 지금 턱과 그 다음에 이제 눈가 옆에까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얘네를 다시 이렇게 내려서 쓸어내려 귀 밑으로 쓸어내려주세요. 내려서 손을 귀 뒤로 살짝 넘겨서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귀 뒤에 림프 있죠? 글로 다 보내는 거예요. 다음 다시 이마까지 그냥 다 쓸어내릴게요. 쭉 따라 내려서 쭉 귀선 따라서 귀 뒤쪽으로 다 보내주시고요. 한 번 더 쭉 내려서 귀 뒤쪽으로 쭉 보낼게요. 마지막 한 번 더 마저 보낼게요. 쭉 귀 뒤로 보내서 이번에는 쭉 내려 보낼게요. 아까 처음에 했던 동작대로 얘네 모은 거를 새 걸로 해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마지막 다 버려줄게요. 5번 갈게요. 어깨 쪽으로 가서 새 걸로 가서 앞쪽으로 빼줄게요. 다시 귀 뒤에 있는 거 목 뒤로 넘겨서 어깨로 가서 어깨 끝까지 가서 쇄골 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내보내 주실게요. 우리가 더 얼굴에 윤곽을 더 살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 가슴 있잖아요. 가슴 뼈가 보통 여기 늑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밀어서 겨드랑이 쪽으로 보내주시면 좋아요. 밀어주시면 그러니까 더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겨드랑이는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림프는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가장 큰 림프는 이 목, 귀 뒷속에 있는 림프라 이 부분을 풀고 얼굴을 풀어서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는 쇄골로 내보내서 애가 쪽으로 다 빼주면 상체의 얼굴 쪽에 있는 림프는 다 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이 많으시거나 그다음에 뭐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경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예민해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대신에 세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림프가 심하신 상태인데 뭐 만약에 이제 너무 세게 들거나 이러면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이제 뭐 근육을 푼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얼굴 윤곽 정도 풀 때 근육을 푼다고 하시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림프를 해서 살살 풀었잖아요. 근데 보통 근육들은 쓰시니까 이렇게 뭉쳐있는 근육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림프, 아까 여기 푼 데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길이 있죠.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을 귀 뒤쪽에다가 대고, 그다음에 앞에 지금 이렇게 주먹을 줬잖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를 잡아요. 이렇게. 이 근육을 이렇게 잡아.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꼬집듯이. 시원하지 않아요? 쭉 그 목을 따라서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림프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기 뭉친 근육을 풀면서 이쪽 부분에 림프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세요.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모를 이렇게 이 손으로 승모를 이렇게 딱 잡으면 아마 딱 잡히실 거예요. 그 근육이 어깨 뼈가. 그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우리 이 어깨 뼈 여기 끝부분 있죠. 승모 이 끝에까지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좀 시원하실 거예요. 여기가 풀리면 이쪽 라인이 풀리기 때문에 얼굴선이 좀 좋아지시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잡고 앞쪽으로. 약간 꼬집듯이 해서 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깨를 잡아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어깨 뭉쳐있는 부분이 좀 풀리면서 좀 시원하실 거예요. 다음에 보통 뭐 아까 림프를 풀 때는 저희가 이렇게 살살 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지금 쇄골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전혀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안 들어가시는 부분은 림프가 너무 많이 막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손을 이 상태에서 여기를 딱 쇄골을 딱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림프가 쇄골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살살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목하고 귀 뒤에 이 근육이 이완이 쭉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이고 있기 때문에 뒷목도 아프신 거거든요. 여기 근육을 늘려주시면 목선이 길어지시면서 뒷목이 뒤로 넘어가요. 이렇게 앞에 있던 게.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시원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막 피부 늘어지는 게 계속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턱 밑에 보면 이렇게 쑥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고요. 이 선을 따라서 엄지를 이렇게 대시고 턱선을 따라서 쭉 근육을 당겨주시면 돼요. 아까 림프 풀 때 귀 뒤까지 가셨잖아요. 그 부분까지 쭉 올려주시면 되세요. 얘는 좀 세게 하셔도 되세요. 견디실만 하시면 다시 눌러주시고 다시 턱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쭉 올라가시고 귀 뒤까지 다시 쭉 다음 턱 부분 아까 림프 풀 때 턱하고 아까 밑에 풀고 바로 위에 부분 풀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푸셔도 돼. 이렇게 두 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딱 걸어요. 걸어서 쭉 따라 올라가세요. 귀 뒤까지 쭉 이렇게 뒤까지 잡아 올려주세요. 다시 쭉 따라 올라갈게요. 따라 올라가서 이 귀 뒷부분까지 쭉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우리 보면 광대가 되게 많이, 사실 근육이 제일 많이 뭉치셔갖고 얘가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 광대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거든요. 이렇게 누르시면 쑥쑥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을 따라서 옆으로 쭉 옮겨가면서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니면 이렇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이 검지를 가지고 코 끝에를 딱 누른 상태에서 광대를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돼요. 당겨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노폐물이 풀리면서 근육도 아마 오른쪽 왼쪽이 아마 짝짝이실 거예요. 오른쪽은 근육이 좀 많이 뭉쳐 있어서 좀 둔탁하게 가실 거고 왼쪽은 조금 그래도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 보통은 오른쪽으로 많이 씹으실 때문에 광대가 오른쪽이 조금 많이 뭉쳐 계실 거예요. 해서 끝까지. 그 다음에 이제 코 바로 옆에 팔자주름이 보통은 이 코 옆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되게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공간이에요. 중간 부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비염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근데 코 뭐 충농증이 있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 코 가운데 여기 바로 뼈 부분을 눌러주시면 팔자주름에도 효과가 좋지만 그런 분들 좀 약간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도 조금 효과적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광대로 옆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다음에 이제 눈 근육 같은 경우는 양쪽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눈 앞머리 부분에 이렇게 누르시면 쑥 들어갈 거예요. 그 코하고 눈썹하고 만나는 그 부분에 이렇게 누르시면 안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따라서 쭉 눈썹을 따라서 눌러주시면 눈 근육이 풀리면서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눈이 컴퓨터를 많이, 그러니까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많이 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 핸드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눈이 굉장히 침침하거나 뭐 안구건조증? 약간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굉장히 시원하고 잘 풀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여기 이마가 꺼졌다고 이제 느껴지시는 분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눈의 근육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마가 꺼지진 않았는데 꺼져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그게 이 눈썹 근육 때문에 좀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풀고 싶은 눈 한쪽은 이렇게 고정으로 딱 잡으시고 반대쪽 눈을 이 엄지를 이용해서 엄지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한쪽 눈은 딱 고정을 딱 잡고 눈썹뼈 위에 있는 부분, 아까 아래 풀었잖아요. 그 윗부분을 이렇게 쭉 옆으로 밀어주시면 좋아요. 시원하실 거예요. 시원하시나요? 반대쪽도 이마는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주시지 당겨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주먹 상태에서 보통 경락할 때는 이제 주먹을 쥔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고객님 해주실 때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주실 때 헤어라인이 있는데 끝까지 전체적으로 동작이 가야만 리프팅 효과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쭉 위로. 그래서 헤어라인까지 쭉 밀어주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여기 축두를 푸셔야 돼요. 우리가 다 풀었는데 이 축두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눈가에 림프가 많이 막히셔서 눈가 쪽이 약간 이렇게 두둑하게 올라오시는 분들. 살이 아니고 거기가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축두 쪽을 푸는데 그 헤어라인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여기 헤어라인 부분, 이 부분은 주먹으로 한번 풀을게요. 아니면은 조그만한 이런 그 병 같은 걸로 문질러 주셔도 좋고, 근데 좀 여기 축두 같은 경우는 좀 세게 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주세요.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쭉쭉 축두 쪽을 귀 밑에서부터 쭉쭉 반대쪽도 이렇게만 하셔도 시원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머리 너무 엉망이다. 다 음소거 하신 거예요? 예, 이제 다 말할 때. 음소거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엄청 아파요. 아파요? 네. 어디가 아파요? 이 축도 가요. 네, 근데 그 축구 많이 푸셔야 돼요. 이 축구가 아프다는 거는 뭐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뭐 되게 이렇게 학자 공부 많이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여기 축구가 발달한대요. 엄청 아파. 근데 여기가 지금 심하신 분들은 이 승모까지 다 안 좋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근육이 이 지금 승모도 그렇지만 근육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풀려면 축두까지 다 풀어야만 근육이 이렇게 쭉 이완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짧아져 계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육이 당기니까 목 근육도 이렇게 짧아지면서 승모 어깨도 이렇게 짧아지니까는 다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목하고 그 근육이 여기 목 근육이 짧아지니까 근육이 다 아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도 풀어야 되지만 여기를 축도를 풀어야 여기도 전체적으로 풀었을 때 시원하고 내가 여기가 쭉 이완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쭉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칭을 해준다 이러신다 그러면 여기 쇄골을 우리가 숙일 일은 많지만 넘길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넘기시면은 별로 안 시원해요. 그래서 쇄골 밑에를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기세요. 아래로 당겨. 다음에 목을 뒤로 넘겼죠? 시원하세요? 그 다음에 네. 조금 옆으로 조금 당겨요. 옆으로 당겨서 대각선으로. 손을 옮겨서 대각선으로. 그다음에 다시 가운데를 쭉 당기면서 뒤로. 다시 옆으로 살짝 손을 옮겨서 쇄골 옆에 옮겨서 반대쪽으로. 고객님들도 고객님들도 스트레칭, 뭐 마사지 해주고 나서 스트레칭 해주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푸는 것보다 앞을 푸는 게 훨씬 더 시원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경락 마사지는 경혈을 푸는 거는 그냥 뭐 웬만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다 풀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좀 그렇게 늘어져 계신 분들은 아까처럼 림프 마사지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척추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귀 뒷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얼굴 윤곽도 사르실 거고 혈색도 좀 좋아지실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팩을 올려주시면 훨씬 더 효과는 짱. 네. 그리고 두피는 그 뭐 지난주에 정희 사장님이 두피 마사지 하는 거는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보통 보면 아까처럼 축두라든가 이런 데는 풀으시고 아까 푸는 것처럼 두피 같은 경우도 그런 병이 있으면 그런 걸로 풀어주시고 그 두피는 다 혈자리거든요. 어디를 만져도 다 혈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다 눌러서 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뒤에 목에 이렇게 보면은 이 척추, 목뼈 바로 옆자리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된 상태에서 내가 고개만 뒤로 더 쳐. 해서 쭉. 그다음 옆으로 조금 더 옮기시면 귀 옆쪽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대고 좀 눌러주시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굴
윤곽을 잡는다거나 림프나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웬만한 건 다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이나 뭐 여드름 피부라든가 그런 분들은 림프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그냥 경락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시원하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네,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직접 해드려야 되는데. 김 사장님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그 좋은 아니에요. 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준비해 주시고 진짜 지난주에 조정희 사장님 머리 스캡 그다음에 마사지 하는 거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오늘 또 명강의 들었습니다. 하는 동안에 느낌이 어렸을 때는 따뜻한 목욕탕 들어가면 뜨거운 거밖에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면서 따뜻한 데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런 걸 느꼈잖아요. 하는 내내 그런 시원함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우리 하기 전에 비포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거울을 하실 때 사진을 딱 찍어서 생각해서 한 2주 정도 열심히 해보시면 비교가 아마 되실 거예요. 그 광대가 조금 많이 나오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코 옆에 위주로 많이 풀어주시고 이 눈 쪽에 여기까지 두둑하게 올라오신 분들은 축두나 림프로 해서 많이 풀어주시고 턱선이 조금 늘어지신 분들은 뒤쪽으로 해서 좀 많이 풀어주시고 그러고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지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질문은 없으시죠? 지금 한쪽 두 군데 한 군데 푼 게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많이 배웠고 또 저는 막 세게 해야지만 이 뭐가 풀어진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살살 잘 다뤄주듯이 해가지고 하는 거 많이 비법도 배우고 네네네. 2주 후에 우리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포 애프터 네, 그러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궁금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오늘 미션이 오늘 사진 찍으시고 2주 후에 계속 꾸준히 하면서 단톡방에도 사진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향내 사장님께서 또 이제 강의해 주실 텐데 한 가지씩 약속하실 게 한 분씩 초대하기. 오늘 예, 초대하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냥 시크릿 사업과 관계없이 다음 주에 하는 강의 예, 관심 있어 하실 분들 한번 초대해가지고 꼭 시크릿 아니더라도 조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향내 사장님께서 또 진짜 반평생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남편분이 또 화장품 그 연구소에 계시는 연구원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은 강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에 있는 그냥 강의보다 오늘도 미술 사장님 해주신 강의 진짜 더 퀄리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알게 되면은 또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저도 저절로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두둑하게 느껴져요. 여기는 셀프로 어떻게 풀까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이게 화면 안쪽이요. 아까 여기 앞으로 이렇게 당기라고 하시는 그 부위. 승모를 딱 잡아야 돼. 이거 셀프로 푸는 거는 딱 잡아서 앞으로 당겨야 돼, 이렇게. 뒤에 근육이 아마 승모 근육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딱 잡으면. 그러니까 뼈가 있고 그 뒤가 바로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 근데 사실 저희가 어깨가 아프다고는 하는데 이 어깨가 아픈 게 보통은 자세가 이렇게 숙여져서 아픈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숙여지니까 근육이 뒤에서 이렇게 당겨져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근육이 좁아져서 사실 아픈 거라 사실은 이 앞쪽 근육을 푸는 게 여기 어깨가 훨씬 더 시원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이 애가 있잖아요, 애가. 애가를 딱 잡으면 우리가 만지기 싫지만 가슴하고 어깨하고 사이에 잡히세요? 쓱 넣었을 때 살들이 얘를 쇄골 밑에서부터 이렇게 당겨주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쇄골 쪽으로.
쇄골 앞에 근육을 딱 잡고, 그다음에 겨드랑이 여기 근육을 딱 잡고 앞쪽으로. 그래서 쇄골을 따라서 갈비뼈를 이렇게 쭉쭉 눌러주시듯이 쭉쭉. 그냥 엄청 아프실 거예요. 아픈데 오히려 여기를 풀어서 힘든 것보다 여기를 푸는 게 여기가 더 시원해요. 왜냐면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어서 여기 지금 승모랑 이게 다 아프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근육을 소형근을 풀면 얘가 풀면 근데 그냥 여기 근육을 푸는 거는 여기 안에 근육이 되게 질기기 때문에 딱 잡아야 돼요. 잡아서 당겨 이렇게 앞쪽으로 가슴 쪽으로. 우리 림프 풀 때 이렇게 풀었잖아요. 애가 쪽으로 풀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근육은.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어깨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아픈 게 여기 때문에 얘가 아픈 거예요. 얘가 근육이 이렇게 당겨져서. 그러니까는 얘를 이렇게 뒤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밀려면 여기 소형근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깨하고 쇄골하고 여기 가운데 페인 이렇게 접었을 때 페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를 눌러서 이렇게 풀어주시거나 잡아서 당겨주시고. 그러면 훨씬 시원할 거예요. 이쪽보다, 지금 이쪽하고 양쪽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시원하실 거예요. 어깨도 좀 덜 아프시고. 그러니까 여기 푸는 거는 사실 되게 힘들어요. 내가 그 셀프로 풀기에는 아니면은 그 테니스 공이나 아니면 테니스 공을 가지고 문질러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를 문지르는 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가슴 흉곽을 푸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 테니스 공도 가지고 흉곽을 림프 쪽으로 쭉쭉 돌려가면서 푸는 게 얘가 이렇게 왜 가슴을 열라고 하잖아요. 가슴을 열면 어깨가 뒤로 펴지기 때문에 여기가 다 풀려요. 오히려 여기 앞에를 힘들게 여기를 풀지 마시고 여기 푸시면 되세요. 갑자기 질문 하나 더요. 네. 자다 보면은 이 자면 네. 릴렉스 해가지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고 자다 보면은 모든 근육이 이렇게 비계를 딱 비고 나면은 자다 보면 이게 다 올라와 있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게 불편해서 그런 건데, 내가 딱 누웠을 때 내가 이렇게 턱을 드는지, 누웠을 때 턱을 이렇게 드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딱 누웠을 때 턱이 이렇게 일자로 가슴 쪽으로 당겨진 상태의 벽의 공간, 그러니까 목 근육의 안 뒤쪽에다가 그 공간만큼만 높이가 벽의 높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누웠을 때 턱이 들린다. 이런 벽에 잘못 베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뒷목이 되게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들리는 순간, 그러면 얘가 긴장을 하면 당연히 목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넘어가고 불편하신 거거든. 아니면 이제 골반 쪽에가 문제가 있으시고, 둘 중에 하나. 네네. 그거는 골반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 돼. 제가 골반 있는데 근육을 좀 다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골반의 자골 쪽을 좀 많이 스트레칭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다치셨어도 그쪽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더 수축이 돼서 더 심해지시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는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여기가 되게 아파요. 근데 골반의 문제는 골반을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요가 자세처럼 쓰는 그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자꾸 풀어주셔야 돼요. 문제 없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자꾸 질문하니까 비법이 네.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막 많이 골반까지. 그거는 뭐 많이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두통 있을 때 혹시 어디에 지압하면 좋아요? 두통 있을 때는 이 뒤에 후두골을 많이 푸셔야 돼요.
이 후두골하고 이 경추를 많이 푸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왜냐면 우리가 그 어깨하고 목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볼록 튀어나오는 그 부분이 있어요. 딱 만졌을 때 제일 크게 느껴지는 뼈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이 막혀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까 림프 풀 때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어깨하고 목하고 이 만나는 그 부분 있죠. 그 뒤에 따라서 쭉 가시면 그 부분이 막혀서 이게 혈이 위로 못 올라가서 두통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라인들 있죠. 아까 이렇게 엄지 해가지고 뒤에 눌렀잖아요. 그거를 많이 풀어서 이 후두골 쪽을 많이 푸셔야 되고 이 경추 쪽에 왜 머드 있잖아, 머드. 우리 머드. 그거를 네. 경추 쪽에다가 해서 좀 많이 풀어주시는 게 두통을 없애는 데 가장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반복 청취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 들었을 때는 알겠는데, 이 시간 딱 지나고 나면 어디였지? 어디였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우리가 이렇게 아까 앞쪽에 스트레칭 하듯이 뒷목도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시고 옆에 당겨서 스트레칭 해주셔서 스트레칭이 사실은 근육을 많이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그러니까 두통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어깨가 많이 아프신 분들의 가장 큰 처방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움직여서 여기를 자극을 줘서 스트레칭을 목 돌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수시로 많이.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숙이고 계시니까 많이 제쳐주시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아니요, 이거 많이 하세요. 이거 으쓱으쓱. 으쓱으쓱. 시원하네요. 네, 이거 이렇게 귀까지 올려서 떨어뜨릴 때는 힘을 쭉 빼고 쭉 귀까지 올렸다가 툭. 귀까지 올렸다가 툭. 스트레칭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매주 만날 사장님, 때마다 이거 해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고 빨리 들어올 사람끼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들어가게. 네, 맞아요. 네. 거기가 여기 가운데가 막히는 게 그 뭐 혈압도 문제고 뇌졸중 이런 거 다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뭉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초신경까지도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차신 분들도 거기 원인이 되게 많아서 거기는 많이 뭐 머드를 묻혀서 풀어주시던가 아니면 뭘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든 거기는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에 많이 숙이고 많이 계시는 게 학생들도 여기가 되게 뭉쳐있는 데도 되게 많아서 거기는 많이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그리고 사장님, 그 왜 우리가 그 림프 마사지를 해줄 때 같아요. 살살 만지는데도 되게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림프 마사지를 할 때 힘을 더 빼야 되는. 림프는 제가 여기 팔에다 해볼게요. 팔 했을 네, 때 지금 피부 살짝 밀리는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네, 뭐 네,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모르는 느낌 있죠? 네. 이게 밀리는 거야, 안 밀리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피부만 살짝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그 느낌을 해주셔야 돼요. 거의 압이 안 들어가요. 압 들어가면 안 돼, 림프는. 살짝 그러면 남자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런지 마사지를 남편한테 해줄 때 누워가지고 머리 방향을 살짝 이렇게 돌리라고 해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여기를 살짝씩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닿는 느낌인데 나는 항상 간지러운데 남자들 보면 되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림프선이 이게 많이 여기가 막혀서. 막혀서 그래요. 그리고 그죠? 내려갈 때 보면 여기가 중간 정도 한 3분의 1 지점에 가보면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볼록 튀어나오신 분들 있고 우리가 얼굴 윤곽 만질 때도 이렇게 가다 보면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남자분들 그게 심하신 분들은 아마 그 부분이 그럴 건데 그걸 뚫어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약간 뭐 어혈이 올라와도 한 번은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면 시원해요. 근데 처음에가 이제 아파서 뭐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혀서 그런 거라 걔는 풀어주셔야 돼요. 그거를 안 풀어주시면 여기도 막히고 다 막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막히면 당연히 어깨 쪽에도 무리가 오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뚫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막혀버리면 이 목 근육이 원래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히면 목 근육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음,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고객분들도 가서 이렇게 똑바로 딱 누웠을 때 보면 이 목 길이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음, 그거는 예, 어깨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앞으로 말려 올라갔고. 있거나 올라갔거나 여기가 짧아진 경우인데 거기 여기를 풀면 여기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림프 마사지가 딱 받으면 아 이거 뭐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왜냐면 뭐 앞도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를 이제 자주 해주시면 이제 풀리니까 좀 그 효과를 좀 보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경락 마사지는 이제 하면 좀 아프기 때문에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압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세요. 한 번엔 안 되지만 근데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거기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음. 안 매일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예, 해주는데도 항상 아프다 그래서 매일. 그게 다 안 풀려서 그런 거예요. 그 음, 근육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얘를 요만큼 풀어놓은 거야. 근데 내가 계속 이 근육을 계속 쓰잖아요. 내가 원래 이렇게 쓰던 대로.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그게 완전히 풀리지 않으니까 계속 아픈 거야. 근데 그거는 계속 꾸준히 풀어주셔야 내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풀어서 자리를 잡았을 때는 괜찮으신데 그게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근육을 쓰시니까 또 풀어도 음, 아프고 풀어도 아프고. 음, 네, 계속 해주세요. 그냥 문질러 주세요. 질문. 왜 지금 이렇게 뭉쳤다는 림프 쓰레기통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네.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리면, 어, 처음 받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여기 둔툭하니 진짜 안에 근육이 꽉 뭉쳐 있는 것처럼 그런 분이 있거든요. 지금 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다, 심하게. 근데 네. 이게 한 번에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한 꽉, 번에 풀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네. 그날 다 풀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또 해줘야 되나. 한 번에 다 하시면 너무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하게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꾸준히 여러 번 푸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한꺼번에 이걸 많이 풀어버리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혈이 올라오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몸 같은 데는 상관이 없는데 얼굴이나 목 주변은 그렇게 올라오면은 보기 흉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한 그런 분들은 4일에 한 번씩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풀지 마시고. 이게 이제 림프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게 네. 잘 해주는데 왜 우리 초창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림프를 해주고 싶은데도 이게 림프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데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보니까 텔레비에 저번에 나왔듯이 지금 사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림프선을 몰랐을 때는 이게 웃기는 동작인데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네, 해보라고. 뭐 바로가 림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보면은 텔레비에 보면은 자기가 하고 했을 때는 아까 사장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눌려주는 것도 예, 효과 되게 좋아요.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플 때가 왜냐면 있어요. 자칫 하는데도. 이 목 근육의 이 주변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해서 음, 뜯어주셔도 음, 좋고, 응. 음, 잡아서 이렇게 뜯어주셔도 좋고. 근데 그게 잘 안 음, 보이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음, 하셔도 되고,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보통 음, 림프는 이 귀 뒤에 여기 목선과 쇄골 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어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네 손가락 네 개, 엄지손가락 빼고 네 개 가지고 이 턱 밑에, 귀 밑에 있잖아요. 귀 밑에를 딱 잡고 그냥 이렇게 약하게 그냥 쓸어 내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림프는 풀려요. 음, 대신에 이제 버려주는 데만 확실히 버려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끌고서는 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음, 림프는 안 풀려요. 그래서 딱 음, 잡고 내려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쇄골로 해서 버려주시는 것까지 잘 해야만 림프가 잘 풀리는 거예요.
절대 끌고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동작을 해서 내려왔으면 끝까지 그냥 내려가야 돼. 다시 돌아 올라가시면 안 돼. 근데 하다 보면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부어있는 림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어느 부위에 가다 보면 이렇게 딱 막히거나 뭉쳐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네. 여기가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림프선이 약간 사람마다 좀 다른가요? 아니, 림프선은 다 똑같은데 아마 그거는 그 사람이 쓰는 근육, 그다음에 자세, 이것 때문에 그쪽의 근육이 발달이 돼서 느낌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지, 림프선 다 똑같아요. 기본.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살짝 만졌을 때, 근육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육. 림프가 잘못 아니고. 만든 그 근육을 풀어줘야 되나요? 근육은, 그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림프를 푸느냐, 근육을 푸느냐의 차이. 근데 이제 근육이 뭉쳐있으면 아무래도 림프도 순환이 안 되겠죠. 거기, 그러니까 그 근육도 같이 풀면서 림프도 같이 풀어주시는. 근데 너무 근육이 너무 많이 뭉쳐 계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목을 예를 들면 딱 했는데 이쪽 목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좀 짧아. 이러면 이쪽 근육을 풀어주셔서 얘를 맞춰주셔서 전체적으로 림프가 순환이 되게 만들어주셔야지. 얼굴 근육이 뭉치고 오른쪽 왼쪽이 짝짝이인 게 내가 근육을 그렇게 써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보면은 나 이마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이런데 얘기할 때 이렇게 보면 표정 주름.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쓰는 근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름이 생기는 거고 근육이 발달해서 눈썹뼈도 튀어나오는 거고 그 눈썹뼈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근육이 발달해서 튀어나오게 보이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 근육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림프는 근데 딱 정해져 있어. 그 부분을 풀면 되는 거고. 사장님은 잘 하셔서 얼굴이 조그마신가 보다. 아니에요. 저도 관리 못해요. 해주기만. 아, 그럼 지금도 피부샵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어디서요? 있어요. 부천이요. 어디서? 아, 부천. 부천에서.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우리 시애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게 없으니까 그 와우 파티를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주 네. 1회는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예, 자기 셀프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게 이제 서로 아니까 서로 해주니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너 누워 내가 해줄게. 너 누워 내가 해줄게. 지나가야 돼? 어, 예, 정말 힘들 때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서로 서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질문은 해주실 때는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를 해주려고 한다. 이러면은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당겨주시듯이 귀까지 당겨주셔서 내려주시면 훨씬 더 좋고. 뭐든지 처음과 끝은 끝까지. 이 헤어라인까지. 우리가 두피를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두피가 건강해야 되는 게, 이게 두피가 이 피부에 얼굴하고 피부하고 연장선이기 때문에 얘가 안 좋으면 우리가 왜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 이렇게. 늘어지면. 근데 두피가 건강하거나 이러시면 탄력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리프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옆으로 해서 만약에 누구를 해주겠다. 이러면 옆으로 해서 잡고, 우리 하듯이 다 당겨서 여기 헤어라인까지 쭉쭉 해주시면 훨씬 더 시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셀프를 할 때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근데 누구를 사장님, 해주려고 하면, 음, 네, 아, 이제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마사지를 해줄 때, 어, 사실 저희 제품을 홍보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데모클렌 이런 거 마냥 마사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다른 고객을 초대해서 해서 마사지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할까? 좀 약간 강적이라고 할까? 저 사람들 마사지 자격증도 없는데 왜 마사지를 해주고 있지? 이래서 왜 예전에 그 어디지? 그 왜 그 기계 파는 그 다단계 회사 그 뭐지? 기계? 어디죠? 우리 신디 스폰서님 하셨대. 갈마니 기계. 아, 아, 뉴스캔. 뉴스케어. 네, 거기서 신고가 한 병이 들어왔었대요. 저 사람 마사지 자격증 있냐? 이래서 신고가 돼가지고 그런 게 걸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전문식으로 마사지 위주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도 조심해야 지금 되나요? 하는 거 정도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해드린 음,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크게 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뭐 마사지를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뭐 집에서 만약에 뭐 기계를 쓴다거나 막 이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거 뭐 마사지가 저희가 막 기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림프나 그다음에 뭐 혈자리나 해서 근육을 살짝살짝 만져주는 거지 뭐 기본적으로 하고 뭐 기계를 쓰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뭐 전문적으로 뭐 피부샵에서 받으신 분이어도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들만 거의 다 풀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적당한 압이 들어가서 지금 푼 대로만 근육만 풀어줘도 시원하실 거예요. 음, 왜냐면 간혹 또 그런 이상한 엉뚱한 또 이런 고객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을 하다가 음, 마사지를 또 이제 하게 되면 또 강적인 고객들 만나면 또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음, 부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겁이 나서 그냥 음,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품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혈액순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만 얘기하시면 되지. 제가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음, 하시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마사지라는 용어만 안 네.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품에 이거 흡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두들기듯이 그냥 혈액순환만 조금 할게요라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사지라는 저도 용어를 쓰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용어 자체를 안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사업 설명하려고 이렇게 찾다가 그게 뜬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댓글 단 거 이걸 보다가 와 진짜 마사지라는 말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음, 한국 음, 분들 좀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음, 뭐 제품이 너무 좋아서 간단하게 마사지를 해드릴게요 하고 팩을 올려 이런 말 하면은 좀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럼 릴리 스폰서님께서 줌 미팅 때 강의하셨던 게 미국 본사에 가서 회장님 직접 만나시고 느꼈던 거에 대해서 그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본사에 갔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회장님이 참 겸손하신데 너무 겸손하시니까 존경스러운 분 있잖아요. 너무 겸손하다고 해서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존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분은 한없이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컨벤션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구나라는 걸 좀 확신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본사 직원분들이 회장님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셨던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회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은 이분들이 같이 일하실까. 그리고 또 이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면은 회장님이 잘 케어해 주시고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같이 할까. 그 회장님이 옛날에 처음에 아이스크림 장사하시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몰에서 쇼핑몰에서 카트를 빌려서 장난감을 파셨다 그러잖아요. 장난감이 또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장난감은 크리스마스나 여기 추수감사절 그 한때 한철 장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1년 내내 할 수 있는 장사를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게 시크릿 그 화장품이었더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 가게부터 하셨던 분이
글로벌 매장을 전부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20살 초반대 아이작 회장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지금 40대 초반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미팅룸에 갔을 때 회장님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이율리 스폰서님이랑 그때 박형승 스폰서님은 사장님은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부터 먼저 앉히신다고 그 두 분 서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서 계신 거에 대해서 별로 어색함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앉아있고 스폰서님들은 서 있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이작 회장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율리 스폰서님이랑 박형순 사장님 서 계신 모습 보고 어딘가 급히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했더니 의자를 가지러 직접 가셨어요. 바깥에 리셉셔니스트도 계셨고 그다음에 조수분도 어시스턴트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시키신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의자를 끌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분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모습인가 보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팅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셨던 분이 이하린 스폰서님이랑 박보성 스폰서님이셨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한 5, 6년 동안 정말 정직하고 예쁘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하린 스폰서님이 아이작 회장님한테 전화 드렸을 때 흔쾌히 우리들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참 좋은 팀에 있구나, 좋은 스폰서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일리 스폰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격이 없이 카톡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던 거. 물론 저희들이 그 카톡 받았을 때 항상 받아라는 거 아니죠. 물론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 이제 회장님께 뭐 전달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 이렇게 처음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저희들 보고 선을 긋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격 없이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크릿 하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뉴스킨을 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뉴스킨을 느꼈던 거는 그분들이 창립자가 파운더가 세 분이 계세요. 그분을 직접 만난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정말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분들이 만드는 그런 또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에 초대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프로덕션을 해야 되는지 그 많은 프로덕션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고 또 본인들이 선택해가지고 그런 분들 초대해서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하기 힘들구나 했는데 우리 시크릿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되게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회사구나 그 좋은 또 회장님이 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